예, 최요한의 시사 팬더 시간입니다. 예, 우리 시사 팬더 오늘도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모든 시사 문제 새끈하게 팬다, 드립다 판다. 시사 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뭐 모든 시사 문제 다 커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 예, 바람이고 의지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앞서 예. 우리 그 세월호 선체조사의 보고서 얘기 이제 했었는데 네. 최평론가께서도 여기 관해서 좀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소개해 좀 주세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왜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정성욱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양쪽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배 자체의 문제로 가라앉았다는 주장하고 하나는 외부 충격 때문에 가라앉았다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반으로 3대 3으로 정확하게 갈렸고요. 배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내인설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세월호가 처음부터 보건성이 좋지 않은 배로 절대 출항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인천을 떠날 때부터 사고가 예견된 일이고 보건성이 대단히 불량한 데다가 화물의 고박 상태가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태요. 대단히 부적절했고 사고 발생 시 침몰을 지연시킬 이 수밀구역 대부분이 열려 있는 등 문제 원인이 복합적인 요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이 사고가 참사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예. 외부 충격을 주장한 위원은 세월호가 출항 당시에 보건성은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보건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양호하고 화물 고박 역시 부실한 점이 있었지만 침몰 원인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외력의 정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이것이 입장이에요. 이것이 부딪힌 거예요. 여기서 가장 커다란 관점의 차이가 방금 정성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랬잖아요. 확증 편향이라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냐면 세월호가 보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 결론 내리니까 참 어려웠나 봐요.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예. 양측에서 굉장히 고성도 오가면서 굉장히 뭐 하여튼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침몰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더 조사해야 한다라는 거는 양측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미수습자 여전히 진행 중인 거고 선체 보존을 어디다 할 것인가 이거 아직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립세월호 생명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건 있어요. 국립세월호 생명기록관 설립하기로 했다. 예. 요거 하나 하고 이번에 이 세월호 관련돼서 다양한 실험과 조사를 통해서 참사에 대한 상당한 자료와 기록을 축적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결정적인 부분에서 내오지 못하니까 좀 아쉽다, 섭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 나눈 대로 세월호 2기 특조위 거기에서 좀 침몰 원인에 대해서 더 좀 추가적인 조사 그리고 결말이 좀 맺어졌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뉴스거리로 등장했던 김경수 지사 조사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어요. 예, 새벽 오전 3시 50분께 조사를 모두 마치고 특검에서 나왔다라고 그럼 전부 하고요. 몇 시간 조사받은 거죠? 18시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머지 3시간 30분 정도는 그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그 일일이 조사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전 9시 25분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왔을 정도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특검에서 이번에 조사하는 딱 가장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킹크랩 그 댓글 조작 킹크랩 시연 자리에 참관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적 없다라고 김경수 도지사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검 얘기는 거기에 참관을 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김경수 도지사의 자리하고 몸짓까지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드루킹이 적어도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을 최소한 알고 있다 내지 묵인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김 지사가 조사 마치고 나와서
좀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 소상히 해명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 혐의로 이야기하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이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로 갈까요? 아니면 뭐 더 조사를 하게 되나요? 입장에서는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18일 남았는데 같이 유력한 다른 사람들은 조사도 못했거든요. 일단 그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는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지만 그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아침에 허익범 특검은 소환을 더 할 수도 있다. 좀 우회적으로 그런 뜻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예전에 김경수 도지사가 이야기를 한 것이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이 도지사 일 수행을 하려면 한 번만에 끝내자라고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더 할 수 있을런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이 되죠? 청와대가 해편 완전히 풀어서 다시 만든다는 의미의 해편인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게 과거 기무사와 그 전엔 보안사령부죠. 보안사, 기무사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이면서 적잖은 이제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군의 정보 방첩 부대가 정치 댓글이나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 문건 등 이런 거 현재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했어요. 예. 근데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지금 이름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만들었지만 과거의 기무사와 여러모로 같은 연속성을 가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군 기무사령부령의 직무로 규정된 군사 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인 및 군무원에 관한 첩보의 수집 작성 및 처리 같은 업무 수행을 빌미로 예. 사생활 침해, 논란 빚는 동향 감시, 이런 정기 동향 보고서를 작성, 이런 것들이 군 정보 방첩 부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 그래서 뭐 감찰을 기능을 강화시켜서 잘못된 것을 감찰실장제를 검찰 출신으로 해서 이게 오남용을 방지한다라고 하지만 예. 과연 군사안보지원사가 이런 보안 장치만으로 과연 얼마나 과거 기무사와 다른 모습을 보일지 예. 이건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런 그 보안 관련된 이런 조직은요 적의 위협이 있어야 자기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없는 간첩도 만들어낸다니까요. 예. 보안사가 문제가 많아서 기무사로 바꿨던 건데 기무사가 또 같은 짓을 계속해서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건데 이건 또 어떨지 뭐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 가지고 장준규 대장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무사가 그때 67쪽짜리 계엄 대비 세부 자료에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힌 내용이 있었거든요. 육군 참모총장은 서열 2위예요. 1위가 합참의장이거든요. 합참의장 이순진 그 합참의장이 분명히 있는데 예. 왜 갑자기 장준규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을 앉느냐. 예. 당연히 계엄사 쪽에서 장준규 육참총장과 서로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집 그러니까 그 장준규 육참총장 대장 집을 이렇게 압수수색하게 된 거죠. 예. 그저 사흘 전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같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경을 보니까 이순진 합참의장은 서열 1위, 3사관학교 출신이고요. 장진규 육참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계엄사를 꾸리려고 했다는 한간의 의혹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합참의장 제치고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 맡는 걸 모색했다면 이거 뭐 하극상
뭐 반란 그런 맞죠? 거 군사 같고. 반란 맞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영장에 내란 음모 혐의가 적시가 됐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모두 이번에 나온 사람들 모두 다 내란 음모로 모두 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고요. 특히 지금 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 조사할 계획이지만 귀국하지 않을 경우 한민구 전 장관 먼저 조사하고 조현천 전 사령관 강제 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정말 뭐 군의 상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이제 행위였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좀 엄단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불러서 조사한 거로 확인이 됐네요. 구속되어 있는데 스폰서 판사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건설업자 이모 씨가 지난달 모 언론사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동업자인 정모 씨와 함께 문모 판사, 스폰서 판사와 현 전 수석을 100여 차례 접대했다. 특별한 두 사람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이 현기환 전수를 다시 조만간 소환해서 판사 징계 무마, 보십시오. 문판사 징계 무마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와 접촉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엔간한 고위직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접촉하면서 모두 다 상고법원 그 만드는데 총력을 쏟았다. 그 가운데도 그 정무수석이었던 그 현기환 전 수석도 예. 포함되었다. 이거 확인하려고 다시 소환 조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현 전 수석은 뭐라고 한답니까? 인정하나요? 지금 뭐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들어본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상당 부분 자포자기인 모양입니다. 2016 가을 판사비위 은폐 의혹한 신문사가 취재하니까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연락한 사실도 시인했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 부산 LCT 사건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지금 법원 행정처와 접촉했던 이 부분도 상황 보면은 시인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좀 간단히 살펴보죠. 우당 이회영 선생 부인인 고 이은숙 여사한테 건국 헌장이 주소된다고요? 이거 너무 늦은 일인데요. 우당 이회영 선생이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하니까 집안 살림을 다 이렇게 다 세간살이를 정리하고 만주로 가셨어요. 예. 그때 부인이 바로 고 이은숙 선생인데 그때 돈이 얼마냐면요. 처분한 돈이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 40만 원이면 우리 돈은 지금으로 어떻게 되나요? 최소 6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집이에요. 재벌집. 예. 재벌집이 나라가 망했다고 다 재산 처분하고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간 거예요. 독립운동 만주로 가셔서 이혜영 선생은 활동하시는데 이은숙 여사는 집안 생계를 꾸리셨어요. 뭘로? 빨래하고 삭바느질하고 예. 이렇게 해서 독립자금 마련하고 그 독립운동가들 뒷 바라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헌신하셨던 거죠. 그 역할을 여성이라고 가려져 있었던 역할을 이번에 정부에서 73주년 광복절 그리고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177명 명단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 굉장히 많은데 예. 아직까지 발굴하고 새로이 이렇게 그 추서를 해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일파들 속가내고 예. 이런 분들을 독립 훈장을 줘야 되는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뭐 이런 일들 뭐 발굴하고 또 뭐 기념해야 할 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최요한의 시사팬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요한 선생이었습니다.